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고자 부동산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늘도 부동산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로 내용들은 그 재건축 관련, 서울 재건축 관련해서 뭐 이야기 나옵니다. 층수 관련, 70층 나왔다. 지금 개포 같은 경우는 몇 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여의도 진주 57층, 수정 49층, 재건축 층수 관련 25층을 하느냐 35층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준하 씨 이야기지만 지분 경매 이야기 조금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 뭐 둔촌중흥 파크포레온, 이게 보류지 나왔다는 거, 보류지를 뭐 한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분 경매도 그렇고 뭐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 그러니까 재건축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층수 같은 거를 좀 조율을 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은 이미 제가 예전 뉴스에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보류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보류지. 보류지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류지가 뭐냐. 보통은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서 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조합에서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 이게 보통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업 경비가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수 차고나 이제 그래서 뭐 지분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이 주택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하지 않고 이제 남겨주는 주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보류지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이제 그 세대수의 한 1% 이내에서 이제 확보가 가능한데, 만약에 이상이 되면은 뭐 사유나 증명서를 이제 관할구청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보류지를 이제 어떻게 되냐? 보통은 분양 대상이 이제 뭐 누락착오가 되거나 아니면 소송 등에서 대상자한테 이제 우선은 처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잔여분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반 분야나 조합 정관에 대해서 이제 공개 입찰, 그 경쟁 입찰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조합 측에서 입찰가를 이제 정해놔 놓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가를 이제 정해놔요. 예, 공개 입찰. 공개 경쟁 입찰이죠. 이제 그런 입찰가를 정해놓으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이제 주택을 이렇게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좋은 게 이제 청약 통장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입찰 보증금을 10%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할 수 있고, 보통 이런 보류지 매각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에 이제 좀 많이 뜨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런 데도 나오고, 물론 뭐 조합 측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신문에 이제 매각 공고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류지가 뉴스에도 나옵니다. 아까 보셨지만 보류지가 여기 보류지 10가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류지를 하면 확실히 말씀드린 대로 뭐 청약 통장 없이, 뭐 그다음에 보유주택 수 관계없이 거주지가 뭐 우리나라만 살면 되니까 뭐 그래도 되고, 그리고 동호수를 미리 알고 이제 세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많은 기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보면은 시세보다 이제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유지 매입 당시의 시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를 먼저 정해놓고 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성북구나 강동에 그 10억이 내놨는데 이제 보류가 유찰이 돼가지고 재공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개포동도 뭐 그 한 15억에 내놨는데 뭐 한 13억 7천으로 또 최저가가 다시 이제 조정돼서 했기도 하고,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21억 5천에 나눴는데 25억 5천에 이제 인상해서 성공적으로 매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시세나 이제 뭐 입찰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뭐 좀씩 달라지니까 그 단지 규모나 이제 입지 조건, 뭐 미래가치,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시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 가치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최소 이제 대단히 단시여야 이제 조금 뭐 상황이 좋은 거죠. 왜냐면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뉴스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금액대가 한 25억에서 뭐 20억으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호가는 한 25억 5천이니까 5구 타입이 제곱이 이제 그 25억 5천이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보류지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이런 걸 변경을 잘 못합니다. 사실 변경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10%를 이제 내야 되는데 만약에 작은 플랜이 안 맞으면은 이게 이제 조합에 기속이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10%니까 20억이다 하면 2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큰 돈이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잔금 납부 기한이 이제 짧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줘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보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금 전환부 대출이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류지가 매력적인 물건일 수도 있고 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뭐 법을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고 작은 플랜이 되시고 이런다 하면은 보류지가 나쁘지 않은 물건이다. 정리를 해드리면 보류지라는 것은 이제 소시 조합원 지분 계산착오 뭐 누락되거나 뭐 조합원 자격 등 분양 관련 이제 법정 분쟁 등을 때문에 이제 남겨놓는 물량이다. 남겨놓는 물량인데 이제 그 과정들을 다 하고 이제 남은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입찰 공개 경쟁 입찰로 이제 팔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한번 알아두시면 좀 좋고요. 나라장터에 가서 항상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시면 좋고, 정준하 씨 이제 지분 경매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예, 지분 경매, 지분 경매. 지분 경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특수 물건이라 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지분 경매들을 뭐 경매를 배우게 되면은 이거는 고수가 아니면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고수여도 뭐 하수여도 지분 경매는 사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왜 어렵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제 지분이 이제 뭐 그 사람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와요. 그러면은 공유 아니면 그 다른 이제 타 소유자가 이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이 경매에 이제 넣어버립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보통은 리액션, 소위 말해서 응답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리액션을 안 하면 뭐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제 공유자 이제 그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공유자의 지분 취득을 좀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그 민사집행법에 보통 140조에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나오거든요. 그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본다 하면은 우리가 그 책이나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분을 샀는데 이거를 그 다른 지분권자한테 비싸게 팔았다. 항상 성공 사례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적은 돈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짧은 시간 안에 뭐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당사자거든요. 제가 이제 첫 경매를 특수 물건이라 할 수 있는 도로였고 또 도로의 지분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도로의 지분을 제가 첫 경매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지분권자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남겨둬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좀 시간이 지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그 개발 뭐 또 도로 사용 요런 걸 보고 이제 했는데 그 지분권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 지분권자 중에 이제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법원에서 날아와서 뭐 변론해라 왔는데 뭐 사실 변론해도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등기 나와서 이제 경매에 올라간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게 들어간 돈이 이제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죠. 그래도 뭐 몇 달치 월급이니까 그 이제 지분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거를 다른 지분권자한테 매매가 안 될 가능성도 크고요. 이 지분을 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분 매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 중개도 했었고, 그리고 특히 토지 같은 경우 지분 매매를 몇 건을 했었습니다. 특히 뭐 물론 그 상속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상속받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뭐 개발이 된다 해서 지분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고, 또 생각이 다르시니까 어떤 분들은 1, 2년을 기다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한 몇 년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거를 뭐 경매로 넣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지분 따기 쉽지 않다는 말은 뭐 불가능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지분 매매를 미리 먼저 하는데 지분 매매도 쉽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지분 경매가 되면은 공유자가 이제 입찰 전에 법원에 가서 이제 미리 매수 신고 문서 송달에 참여를 해서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입찰하지 못하게끔 해서 내가 먼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은 그 한 명당 우선 매수를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입찰 당일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하겠다. 그리고 보통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공유자가 이제 먼저 그 낙찰자가 딱 했을 때 공유자가 먼저 내가 신청하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뭐 그 공유자가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일날 이제 보증금도 필요하고 또 유찰이 되면은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시간과 에너지가 아주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공유 지분 경매가 나오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알짜 물건, 소위 말해서 정준하 씨 물건 같은 뭐 시세가 36억인데 지분이 한 18억이 된다. 그냥 반으로 하면 18억이 된다 하고 그 지분의 51%가 넘어가면은 다른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에 관련 단독 사용 수익, 소위 말해서 관리 이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지분 경매를 하려고 한다 하면은 괜찮은 물건들에 대한 지분 경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분 경매를 했을 때 이제 그 반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정말 뻗팅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아요.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저는 정말 이제 첫 경매 도로 지분을 해서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이제 분할 청구 소송이 이제 1차, 2차 들어왔고 변론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책에서 보는 그 다음에 블루거나 이런 뭐 지분 경매 성공을 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극소수구나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물며 밥만 먹고 이 부동산 일을 하는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쉽진 않죠. 오늘은 네, 보류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뭐 이런 보류지가 나온다 하면은 뭐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괜찮은 입지에 대단지 입지면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지분 경매는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정말 내가 지분 경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 상담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